하락장의 굳건히 버틸 만한, 그 중에서 사상 최대 배당금이 기대되는 업체들은 무엇이 있는지.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반팔을 입다가 갑작스럽게 막 스웨터를 입고 막 잠바를 입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증시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주죠. 우리나라 기업은 98%가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배당도 기말에 딱 한 번 주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은 시장에서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최근에 예적금 금리가 막 4%, 5% 너무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배당주를 투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대 수익률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하락장, 이때 견고하게 잘 버티면서 배당금을, 즉 투자자에게 캐시플로우를 쥐어줄 수 있는, 자, 이런 투자 매력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배당주는 하락장이 강합니다. 그 이유가 배당금 나누기 주가가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즉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서 배당 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지급일 2개월 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자, 어찌 본다면은 배당주가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직전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이 굳건히 버틸 만한, 그 중에서 사상 최대 배당금이 기대되는 업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당 지급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이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당 지급 스케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제까지 내가 이 배당 주식을 사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시세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누리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않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 배당락이 발생을 하고 언제 마지막 매수일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기말 배당금 기준,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근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휴장일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31일이 이렇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휴장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9일까지 주식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사자마자 그 주식이 내 것이 되는 게 맞는데, 나한테 실제로 인도가 되는, 즉 입고가 되는 것은 D+2 영업일 후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이 12월 결산 법인의 기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27일까지 그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27일 넘긴다? 즉 28일이 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그래서 28일이 바로 배당락이다. 이 배당락일이 발생을 하면은 배당금을 많이 주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좀 빠집니다. 뭐 배당 수익률만큼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고요. 보통 한 1%에서 한 3% 정도? 자, 그 정도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배당주를 사서 배당락 전, 즉 배당을 안 받고 이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만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자, 이때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나는 배당금을 꼭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일까지 꼭 사시거나 아니면은 27일까지 그냥 안 팔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이 배당금이 나한테 언제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의 이 배당 소식, 배당 공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배당 기준일, 배당 락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배당 공시가 언제 나오느냐, 상당히 좀 범위가 깁니다. 12월부터요 3월까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 말까지는 아니고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략 한 3, 4개월 정도 여기에 걸쳐서 배당 공시가 나오고요. 그렇다면 실제 배당금은 언제 지급이 되느냐? 정기 주주총회 플러스 1개월 후, 즉 한 4월 중순에서 4월 말 정도면은 실제 내 HTS에 배당금이 입금이 됩니다. 사실 좀 너무 이 딜레이가 좀 긴 것 같습니다. 실제 배당 기준일 그리고 배당 지급일까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빨리빨리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배당 기준이 기점으로 한 달 내에 다 지급이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 배당 지급 스케줄이 언제 되는지, 실제로 나한테 배당금이 언제 입고가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역대 최대 배당금이 기대되는 그런 배당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역대 최대 배당 그 기준이 최근 5년으로 픽스를 했습니다. 즉 5년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 5년을 통틀어서 2022년 예상 배당금, 즉 주당 배당금이 영어로 DPS죠. 이게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일단 선정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배당이 어디서 나오죠? 배당의 원천은 바로 그 기업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그 순이익을 창출한 다음에 주주들한테 고맙다는 의사의 표시로 그 중에서 일부분을 배당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 용어도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배당 총액 나누기 순이익입니다. 즉 순이익에서 얼만큼을 배당을 하느냐, 그게 바로 배당 성향이고, 배당 성향이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는 것은 주주 환원율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배당금의 원천이 이 순이익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 또 한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막 국채금리 이런 것도 막 4%, 막 4.5%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중은행 가서 예적금 들라고 하면은 4%에서 5%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배당주가 예적금과의 좀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그런 기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금융주들이 이 배당을 많이 주죠. 그래서 금융주, 비금융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역대 최대 배당금이 기대되는 금융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K 금융지주부터 현대해상까지 총 9개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기 순이익 나와 있죠. 그래서 2022년 예상 순이익 나와 있고, 전년 대비 얼마 정도 성장을 하는지 그 증감률을 이 밑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감률이 높은 주식이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좋겠죠. 자, 그 다음에 DPS, 주당 배당금 여기 기재를 해놨고요. 최근 5년치를 여기 한꺼번에 실어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대 배당금 기준이 최근 5년 내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주가 나와 있고요. 이 주가와 2022년 예상 배당금을 비교를 해서 예상 배당 수익률을 기재를 했고, 이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B&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9.9%, 10%나 다름이 없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융주의 하나는 투자 지표인데 PBR과 ROE를 넣어놨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이 PBR과 ROE로 합니다. 이 ROE가 높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PBR이 낮은 기업들이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 주식이 싸고 괜찮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자, 일단 B&K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지방은행들이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10%에 육박을 하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너무나 가파르게 오른 나머지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부동산 PF, 그 다음에 뭐 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가 좀 많이 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자,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잘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봤더니 부동산 PF 관련된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뭐 전부은행, 광주은행, JB 우리캐피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JB 금융지주 산하의 이런 금융권들이 부동산 PF 규모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전부은행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광주은행은 3조 2천억 원, JB 우리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JB 금융지주 자기 자본과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를 해서 미래의 부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충당금도 잘 쌓아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4대 은행, 그 중에서도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지표가 그렇게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가 가장 낮다라는 측면에서 좀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융주 중에서 가장 좀 엣지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해상입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무려 19 영업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올해 이익 증가율이 웬만한 금융주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사실 현대해상 하나의 이슈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손해보험 업계가 올해 실적이 좋습니다. 자, 백내장 등 과잉 진료 이런 부분들이 심사도 좀 까다로워졌고 개선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보험 위험 손해율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마진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배당 수익률도 5%가 넘으니까 괜찮겠죠. 자, 이번에는 역대 최대 배당이 기대되는 비금융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5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총 10개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표와 매우 비슷하죠? 차이가 있다면 PBR과 ROE 밸류에이션 지표만 제외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무려 S5 같은 경우에는 9.3%입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국제 유가 때문입니다. S5과 같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와 거의 주가가 상관성이 1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정제 마진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국제 유가가 내리면은 정제 마진이 낮아집니다. 정제 마진이 쉽게 말해서 원유를 매입을 해서 정제해서 파는 여기에 붙는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6월 이 국제 유가가 고점을 찍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죠. 물론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과거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유가가 낮아지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발생을 해요. 즉 2, 3개월 전에 고가에 매입했던 원유가 팔 때가 되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하다. 하지만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무려 2배 정도나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자, 최근 골드만삭스가 유가 전망을 내놓은 걸 보니까 올해 평균 유가가 99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5불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WTI 기준 80불 초반이기 때문에 이 골드만삭스 예견대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가가 오를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S5이 다시 한번 좀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LX 세미콘입니다. 이 LX 세미콘은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자, 반도체 업체가 배당 수익률이 7%가 넘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원래 사실 이 LX 세미콘이 사명을 변경하기 전에 실리콘 웍스였습니다. LG 계열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LG 계열에서 계열 분리가 발생을 하면서 이 LX 그룹이 최근에 탄생을 했죠. 근데 이 LX 그룹이 탄생을 하면서 주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LG에서 벗어나지만은 주주 환원은 높이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LX 세미콘이 예전에는 보시다시피 배당금이 주당 830원, 높지가 않았죠. 하지만 올해 예상 배당금은 무려 6,000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 LX 세미콘뿐만 아니라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주당 250원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3,000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LX 그룹 전반적으로 이 주주 환원율을 높이다 보니까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LX 세미콘으로 돌아와서 자, DDI 팹리스 업체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애플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요. 이 시장에서는 글로벌 1위입니다. 자, 아이폰 14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27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LX 세미콘 역시 같은 날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애플 관련주 하면은 또 LG 이노텍을 들 수가 있잖아요. LG 이노텍이 26일 날, 즉 금일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LG 이노텍의 실적을 보면서 LX 세미콘의 실적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DDI 이쪽만 한다면은 장기적인 투자 매력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LX 세미콘이 SiC,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이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이쪽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죠. 이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장기적으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개발, 무역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 역시 배당 수익률이 올해 7%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자원 개발과 무역을 하는 업체라고만 본다면은 투자 매력이 높지가 않죠. LX 인터내셔널의 장기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2차 전지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니켈 광산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4월 LG 컨소시엄,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LX 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화요코발트 등 이런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국영 기업인 안탐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광물 채굴부터 생산까지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LX 인터내셔널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광산에 대한 지분, 추가적으로 이 무역, 이 사업을 LX 인터내셔널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IRA 법안 통과가 되면서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역대 최대 배당금이 기대되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하락장에서 뭔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빵빵한 그런 배당주를 찾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도 표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